김진표 국회의장의 그 회고록이 나오고 난 뒤에 좀 시끄럽습니다. 네. 김진표 회고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거는 뭐 다 사실 뭐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이태원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음모론을 믿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태원 사고가 조작된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이제 마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김진표 회고록에 써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조위까지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당초 그 당사자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정원 확대 문제나 저출생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소신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높게 평가해 왔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태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김진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날뛰는 겁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네. 김진표 회고록에 그러니까 이태원 그것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쓰면서 내가 이거를 쓰면은 뭐 파장이 일지 않을까 이거를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냥 어떻게 책 팔아먹어 보려고 좀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아무 증인도 없고 그냥 둘이서 있었던 얘기고 그 내가 들었다면 끝나는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책에다 쓴다. 정말 국회의장 지낸 사람의 회고록은요. 조금 좀 엄중하게 써야죠. 수준 떨어져 그러니까 가지고. 부승찬이 뭐 천공이 했다. 천공 만났는데 화장실에 만나. 이딴 식의 그 부승찬급의 회고록을 쓰면 어떡합니까? 김진표 이분도 참 문제가 많네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그래도 어른인데 네. 이렇게 좀 어리석은 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은 그 당시에 그냥 이의를 제기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화를 좀 내고 그때 공개를 하던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비겁하게 반론도 못하게 책에다가 쭉 적는 거는 진짜 비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네. 대통령 경로 이거 가지고 오늘 고민정이 경로 이걸 가지고 진짜 계속 그냥 괴롭히는데 진짜 아니 여러분 경로는 제일 많이 한 놈이 문재인이고요. 지금 이것도 진짜 진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김진표를 조사를 지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걸 갖고 이제 뭐지? 이걸 갖고 뭐 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한가한 애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서영교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고 수습하라. 장경태는 근데 또 대통령실의 설명은 필요 없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약간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나 봐요. 물론 자기들은 이제 일당 독재 체제다 보니까 이재명이 있으면은 밑에 이제 쫄개들도 그냥 다 따라한다라고 그거를 뭐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대통령실의 얘기가 대통령의 얘기인 거죠. 뭔 대통령실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하라 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합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국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윤석열과 김진표를 대질하자 또 이러고 있는데, 지부터 일단 대질 신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가 뭐 검사도 아니고 왜 저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조국이야말로 참고로 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법무장관 청문회 때 뭐 그때만 해도 한 570개 정도의 거짓말을 했고요. 그 후로도 계속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재판에서 계속 그게 거짓말이 인정돼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애가 지금 나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같은 경우는 혁신당 지금 대표를 사퇴했습니다. 사퇴해가지고 이재명과 똑같이 연임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감찰 무마 그 두 개가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의원직을 잃고 깜빡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잠시 갔다 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갔다 와서 다시 정치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돼도 진짜 이런 네. 개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2년형을 받으면 그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정치인이라는 거는 최소한 우리 국민들보다 도덕성에서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국민 평균 도덕성보다 더 밑에 있는
놈들이 막 설치고 감옥이야 잠깐 갔다 오면 돼.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얘기한다는 거는 근데 진짜 진심 같아요, 진짜로. 네. 감옥에 그냥 갔다 와도 되고 갔다 와가지고 또 정치하면 되지 뭐. 이 진짜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사법부 판결이 정말 아무것도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야라고 얘기했던 우리 고민정이 떠오르네요, 진짜.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조국이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당이 나를 위해 일을 해줄 것이다.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금 뭐라고 지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간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간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게 이랬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했지만 진실의 법정식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나는 인신까지 유죄지만 국민들이 나를 뽑아주고 우리 당에 표를 주면 나는 이제 뭐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12석을 얻은 것이 자기가 면죄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면죄부 줬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정치하겠다. 뭐 2년 공백 뭐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옥 문턱까지 갔던 문재인 시절 독서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글자 그대로 한동훈 그때는 이제 검사장이었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조국과 생각해 보면은 180도 그냥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비리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번이나 좌천을 당하면서 진짜 이 말처럼 감옥 문턱까지 갔던 것이고 네.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진작에 문턱 넘어가지고 굴러갔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문턱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 자녀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검사로서 직분을 다하다가 탄압을 받은 거고요. 특히 채널 A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공작이잖아. MBC와 그럼요. 같은 애들이 공작을 해가지고 이제 골로 보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국이 단 거랑은 다른데 여기서 이제 웃기는 건 뭐냐면 이제 조국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사적 복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동훈은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돌대가리는 지금 전혀 그런 걸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를 수사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을 특검법을 해놓고는 한동훈이 공인이니까 괜찮다. 야 그러면 바보 아닌가요? 야 그럼 공인한테 가서 두드러 패면은 이게 사적 복수지. 그럼 이게 사적 복수 그거 아니 이것도 공적인 거냐? 정말 돌대가리입니다. 얘는 정말 돌대가리고.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수사를 받은 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적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야 한동훈은 공인이니까 이거는 그럼 공적 복수다라는 얘기가 정말 어이없는 얘기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대 교수였다라는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조국이 부끄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사람들이 이제 진보 진영에서 소위 좌파 진영에서 조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문재인도 조국을 되게 아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국이 법무장관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조국의 삶이 개차반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남들 기대에 못 미친 거에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래 이게 정상인데 지금 조국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너도 당해봐라. 이런 그렇죠. 그게 사적 마음으로 복수죠. 지금 온갖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건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애한테 12석을 줬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리아한테까지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이거 정말 이거는 비극입니다. 정말 플라톤이 정말 옳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톤.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인 통치를 해야 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저런 애들하고 1인 1표가 돼야 되는지 나는 황당합니다.